우리가 사는 도시가 더 좋아지길 기대하고 상상하는 즐거움. 이 시간 문화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만나보죠. 김병수의 문화쉐이크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김병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레인코트 같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오셨네요. 네. 네. 분위기가 있네요. 네. 네, 많이 젖게 되네요. 길어가지고. 감성에 좀 적게 되시죠. 안 그래도 오시면서 우리 방송을 네. 쭉 들으시는데 네. 좀 전에 이제 우리 시네톡톡 네. 비포 선라이즈 들으시면서 네, 25년 전 생각나셨다고. 네, 그러셨어요. 이게 문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또 일단 추억이나 그런 감성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이제 그게 좋은 기억이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삶의 참 만족도라든지 네, 행복 지수를 맞습니다.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문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또 돈으로 살 수 빡빡할까? 없는 거잖아요. 그때의 어떤 기분 상태. 그렇죠. 그 느낌, 뭐 감정들. 이런 네. 것들. 그래요. 네. 네. 그런 것들 상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도 이제 우리 제주시 문화도시, 네. 그리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문화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우리 김병수 센터장님 얘기했네요.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그거 못 들었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젊게 사는 방법, 요즘 안티에이징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예. 좋은 게, 뭐 외모적으로 가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다. 이게 마음을, 이 소소한 것들, 아름다움을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 젊게 사는 비결이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김병수 센터장님 그런 분 같아가지고 제가 네, 예. 잠깐 소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 또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자, 제주시 문화도시센터에서 이번 주에도요, 그런 마련한 행사가 있었어요. 네. 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행사였죠?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트페어와 지역 네. 상생 방안 좀 어,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아트페어를 주제로 해서 토론회가 있었고 또 페이스북에서 또 중계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제주 아트페어 컨퍼런스가 SNS를 통해 생중계가 됐고,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술이나 이런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이제는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BTS도 방방온인가요? 네, 온라인 콘서트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와 많은 분들이 해서 거의 200여 원이 넘는 그런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본의 문화를 누리는 이 시대가 좀 달라졌다.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좀 인정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거는 이런 SNS 생중계면 가격도 저렴하고, 사실 이런 콘서트 즐기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화를 즐기려고 하면, 근데 어디서나 온라인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참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연 예술이라는 건 아무래도 현장 아우라라고 하는 게 있는 네네네. 건데 그렇죠.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느끼는, 있는 맞아요. 생동감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항상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때는 정말 꿀 같은 거죠. 그런 공연 기회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활용 방안들, 네,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이제 마련된 것 같은데, 아트페어 하면 우선 아직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트페어에 대해서. 네. 아트페어는 미술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림을 사고 파는 현장이면서 또 동시에 음. 그거를 전시적이고 축제적인 상황으로 연출하는 아하. 연출적인 요소가 있는 아트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트 마켓이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문화도시 제주가 또 이 아트페어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예술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예술이 생산이 돼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려면 누군가는 그걸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누군가 구매를 해주고 사줘야지 작가들도 그림을 계속 그릴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이제 물론 이제 공공이나 이제 개인 특별한 후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아트페어 역사는 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주로 옥션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약간 경매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네네네. 딱 걸리면 네네네. 작가 연보가 소개가 되고 작품에 맞아요. 대해서 네. 소개하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데 음. 주로 이제 옥션을 이끄는 몇 개의 갤러리들이 주도해가지고 아트페어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각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독특하고 독창적인 아트페어들이 열리게 된 것은 근 한 10년, 15년 내에 있었던 현상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여관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이제 아트페어들이 만들어져 왔고, 그게 이제 저희가 봤었을 때에는 그 행정이나 관이 주도하는 축제나 행사들도 있지만, 이런 이제 민간 영역에서 어떤 시대 흐름들하고 교류도 하고, 이제 지역의 작가들한테 자극도 되고,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들과 만나는 이제 그런 네네. 아트페어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난 그 주에 SNS로 생중계가 됐었는데 그 아트페어가 어떻게 아트페어를 통해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반응이 어땠나요? 아트페어를 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네. 아트페어에 대한 이제 네. 토론을 이제 한 토론만. 거였는데, 네. 그동안에 했던 이제 성과들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 그 음.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또 다른 결의 아트페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요즘 같은 시기는 좀 침체되어 있는 시기니까, 뭐 네. 모색하고 방향을 잡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했던 세미나였었고요. 네네.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A 컴퍼니라는 이제 서울에 이제 A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하는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소비자를 발굴하는, 그러니까 그 예술 작가들과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쪽에서 봤었을 때는 30대 소비 계층이 문화나 예술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이 어렸을 때부터 미술 시장에 대해서 감을 익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룹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니온 아트페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홍콩에 있는 옥션하고 함께 작품을 이제 한국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홍콩 쪽에 소개하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뭐 지역에서 아트페어전을 여는데, 재밌는 것은 양쪽 다 이제 특정 장소를 한 군데에서 이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이제 유휴 공간들 위주로 이제 비었던 오피스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큰 건물의 이제 지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아트페어를 통해서 이제 그 공간의 물성 자체를 거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같이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좋은 작품들을 만나려면 어디 이제 갤러리 같은 데를 가야 전시장에서 그렇죠. 이제 작품들을 보는데 요즘에는 약간 생각들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집에다 두고 이렇게 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근데 또 혹자는 또 이런 그런 작품들을 문화적으로 또 뭐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약간 좀 너무 이제 그렇지 않냐 야박하지 약간 않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예, 여러 가지 시각들 차이가 좀 있어요. 예, 네, 뭐 그걸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부분들 많이 좀 확장이 됐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네, 했었고, 또 네. 한때는 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감면 이런 실제로 것들이 맞아요.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뭐 이게 일종의 비자금 그런 형식으로 음, 해가지고 또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술 작품을 소장한다라는 네, 거는 네. 이제 다른 어떤 그 관점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표현되는 표현 영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만이 그러니까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서부터 네, 네. 출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술의 기원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네, 네. 기원부터 이야기를 해서 어느 동굴에 뭐 네, 알타미라에서 뭐가 나왔다 뭐 동굴벽화. 이런 이야기 네. 하는 거는 그 어떤 성격, 성향, 이게 사람이라는 어떤 음, 그 영적인 그런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되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술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네, 네. 번역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발견하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매일 발견하는 건 우리 그러니까 뭐 삶에서. 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네. 거꾸로 보면 세상이라는 거는 늘 발견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오늘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이라는 거가 하나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 독자적인 시각, 독자적인 발견의 그런 가치, 순간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고 그 순간과 제시된 그 작품성 그거에 이제 자기 감정이 이제 거기에 같이 그 호환되는 거죠. 어느 순간은 이제 영원히 기억되기도 하고 어떤 장면, 어떤 순간이 인생 전체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이제 장면이 되기도 하는 건데 네. 예술 작품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에 가까워지는 연습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 본성 기본적인 욕구 같아요. 그 예술을 갈구하는 거. 예전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선사시대 동굴 벽화. 어쨌든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감성들을. 어떤 네. 관계를 표현한다고는 해도 이게 네. 멧돼지를 좋아해서 뭐 멧돼지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표현할 때 그 특징을 잡아내는 거는 이제 성격이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뭘 발견했는가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요. 누군가는 그게 그림으로, 누군가는 음악으로, 누군가는 글로,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또 방송을 통해서, 이게 하나 보면 다 예술이고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여러분도 오늘, 네, 예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시면 조금 또 다른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삶을.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구매를 하거나 네.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러면 네. 뭐 10,000원 뭐 이런 데에서 네, 만 원의 예, 행복, 뭐 이런 그렇게 얘기하죠. 되는데 네. 그림은 이제 뭐 일단 작업 기간 네. 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품 이제 음, 그 생각의 오랜 과정 네. 또 굉장히 숙련도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밖에 없고 네. 이제 목돈이 필요한 거죠. 네, 네. 뭐 적게는 뭐 2, 30만 원에서부터 네. 수백 수천을 호 가기도 수억까지도 하고 하죠. 수억을 호 가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떤 벽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좀 시장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그림이 가깝게 올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임대는 어떨까? 임대 방식은 내가 아, 1년에 렌털처럼 얼마 기간 동안. 1년에 한 30만 원을 내면 아, 어떤 그림을 좀 1년 소장할 수 동안 있고.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거나 어느 이제 회사나 뭐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맞아요. 좋은 예, 작품을 좀 걸어두고 함께 한 보고. 달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내면 어떤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예. 네. 근데 그런 임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 또 세미나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군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소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 작가가 보통은 전시를 할 때에는 작가의 생각을 듣는 게 오프닝 하루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네. 이제 주로 지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 일반인들은 작품의 테크닉은 이제 비평가들의 몫이지만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그 사람의 그 생각, 그 사람의 그 삶의 순간순간들에 대한 뭐 이렇게 이야기들 이런 네. 것들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알기가. 근데 이제 이런 그 단순 옥션이 아닌 아트페어 정도의 장치라면 작가들하고 좀 더 작가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뭐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런 기획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얘기들도 많이 나왔군요.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제주에서는 다양한 컨셉의 또 제주다운 아트페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아트페어 구축을 위한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도 좀 많이 나왔나요? 어떻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 지금 이제 제주는 좀 독특하게 이제 옥션 중심이나 뭐 갤러리 중심이라기보다는 호텔들이나 또 여관 골목에 몰려 있는 이제 네. 샘물골이나 이제 그런 데에서 칠성로 쪽에 그런 데에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럼 거꾸로 보면은 그 관광도시답게 이제 관광객이나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의식이 되기도 하고 도시에 오랜 사람들이 약간 문화를 즐겼을 만한 그 도심의 그 원도심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칠성로라면은 이제 거기서 가까운 영화관들이 많았고 또 이제 뭔가를 소비하면서 지갑을 열 때 뭐
약간 스타일리시한 어떤 것들이 자기한테 소비의 기준이 되거나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옥션이나 뭐 갤러리 중심이 아니라는 거는 거꾸로 보면 훨씬 더 그 소비자들이나 네. 그 소비하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트렌드, 변화 이런 거에 훨씬 더 이제 민감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해외하고의 이제 교류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민간 차원에서 하다 보면 아주 우연에 기대 가지고 해외 옥션하고의 교류라는 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의식적으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공공이나 이제 이런 행정의 어떤 인프라라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력을 갖출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좀 그 파트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기존의 이제 민간의 활동들과 그 공공 영역에서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이제 해외의 제주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주다운 그 아트페어가 이제 필요하다 싶은데, 앞서 이제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이제 제주에서 지금 마련됐던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해서 작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죠. 난감해하고. 그런 기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세계적인 작가들이랑 교류도 해야 될 테고, 오고 가려면 함께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힘들게 맞아요.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될지도 좀 강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사실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을까요? 지금 네. 저희가 우도에 이제 담수화 시설로 썼던 공간이 네. 비어가지고 그 수돗물이 이제 공급이 되니까 음. 담수 시설이 이제 지금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공간은 넓고 또 되게 단순하고 기계나 설비가 큰 것들이 들어갔던 곳이니까 네, 네. 천정고도 굉장히 높고 그러거든요. 외진돼 있고.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곳에서 이제 전시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전시 기획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끝에 저희들이 전시 과정을 그때그때 새로운 형태로 중계를 하는 방식들을 선택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네, 네.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계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 카메라 놓고 계속 놓고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저널리스트의 시각이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한 토론과 이제 해설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전시라는 거는 누가 다 차려 놓으면 차려진 밥상을 가서 그냥 우리가 떠먹기만 하면. 먹는 이제 네. 그런 거였는데, 네.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전시는 전시 과정에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들이 접속해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거가 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대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의 의미들을 담아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전체가 전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말에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는 현실화 됐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화적인 일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철저히 수칙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또 문화적인 삶을 못 누리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 뭐 못 네. 누리게 하든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은 놀 수밖에 없고, 네, 그렇지. 이게 본능이고. 네, 네. 놀지 않으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네, 네. 또 쉼이 필요하고 또 이 문화적인 재충전도 필요한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대안들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네, 그냥 뭐 취소나 연기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환으로 또 아트페어 관련해서도 이런 또 세미나가 있었다는 얘기, 오늘 또 센터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또 문화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오늘 제목처럼 쉐이크, 네,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관련돼서 문화도시 제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빗길에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저희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